안녕하십니까. 오늘 인간관계론 전반부 프로젝트인 인간관계 갈등 사례 및 해결 방안에 대해 전체적인 발표를 맡은 6조 조장 김형주라고 합니다. 먼저 목차부터 확인해 보시면 저를 시작으로 1번부터 7번까지 각 조원들의 갈등 사례 발표가 있을 예정이고, 마지막 순서로 2번 프로젝트를 임하면서 느낀 각 개인의 소감도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김형주 제 갈등 사례에 대해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론과 이유, 대상, 시기, 갈등 내용과 상황입니다. 제가 선택한 이론은 빠른 판단 이론입니다. 이 이론을 선택한 이유는 제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많이 실수한 부분이기도 하고, 제 스스로도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 태도와 생각이라고 자주 생각이 들어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대상은 고등학교 1학년 때 만난 친구이고, 시기는 고등학교 1학년 때입니다. 갈등 내용은 담배와 욕설을 하는 등 그 모습을 보고 그 친구의 자세한 사정은 모른 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여 먼저 말을 걸어와도 회피하고 뒤에서 그 친구 행실에 대한 욕을 하다 갈등을 빚게 되었습니다. 갈등 상황도 비슷합니다.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올라가는 입학식 시작 전 학교 뒷골목에서 담배를 피는 친구를 발견하고, 저 친구는 친해지면 안 되겠다, 나쁜 친구구나 라고 판단하여 입학식이 시작하고 그 친구가 먼저 말을 걸어와도 시큰둥하고 대답을 회피하는 태도로 대응했습니다. 즉, 저는 그 친구의 행실과 겉모습만 보고 나쁜 친구라고 판단하여 대화를 회피하였고, 그 친구는 자기는 친구들에게 아무런 잘못을 한 적이 없는데 소외당하고 뒤에서 욕을 먹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갈등 진행 단계와 미흡한 대처였던 점입니다. 먼저 갈등 진행 단계는 6주차 강의의 내용이었던 갈등의 4단계를 차용해 보았습니다. 1단계 시작 단계는 상대방을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 있어 겉모습만 보고 빠른 판단을 하여 단정 짓게 되었습니다. 2단계는 악화 단계로 술과 담배 등 평소 행실에 대해 그 친구의 사정을 잘 알아보지도 않고 잘못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3단계 확대 단계로 다른 친한 친구들을 끌어들여서 해당 친구에 대해 뒷담을 하고 다른 친구들과 같이 욕을 하게 됩니다. 4단계로 뒷담을 한 사실을 그 친구가 알게 되어서 더 갈등이 악화되었으나 결론적으로 해소 단계에 돌입하여 상대방과 1대1 대화를 통해 갈등을 해소하게 되었습니다. 제 미흡했던 대처로는 상대방과 1대1 대화를 할 때 나 전달법과 나 대화법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갈등을 해소하려고 만났던 장소에서 추가적인 갈등을 빚을 뻔했다는 점이 미흡했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향후 해결 방안입니다. 저는 크게 해결 방안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눠 보았는데요. 먼저 섣부른 판단을 하지 않고 상대방에 대해서 자세히 이해하고 알아보고 직접 확인하는 등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를 통해 보다 올바른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신한대학교 겨루기 전공 최형준 학생이라고 합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발표할 주제 제목은 운동선수단의 내부의 역할입니다. 갈등 상황은 이러합니다. 선수단은 팀 주장이라는 역할이지만 형이고 선배로서 친밀한 인간관계를 유지해야 하고, 때론 주장으로서 리더로서 통제와 지휘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이던 시절 훈련 태도가 불성실한 후배에게 지적질 및 안 좋은 말들로 꾸짖었었고, 그로 인해 후배와 관계도 멀어질 뿐더러 다른 후배들에게 무서운 선배로 인식되게 되었습니다. 갈등 진행 단계와 대처에 미흡했던 점은 후배와 갈등으로 인해 후배들의 훈련 태도들이 좋아져서 이로 인해 운동선수단 내 분위기가 좋게 흘러가게 했으나, 주장으로서 역할은 잘 해냈지만 좋은 형, 선배로서 큰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대처에서 제가 미흡했던 점은 좋지 않은 말과 지적질로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았으며, 주장이라는 역할과 좋은 형이라는 역할에서 둘 다 할 수 있었지만
주장이라는 역할에 더 신경 쓰여서 조금 더 모질게 말하고 했었던 게 미흡한 점 같습니다. 향후 해결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역할을 좀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장으로서 역할을 공식적으로 정의하고 팀 내에 공유함으로써 명확한 기준을 설명해주고 팀 내 규율을 정확히 하여 만약 이를 이행 못했을 시 그에 응하는 정당한 처벌을 후배들과 정하고 실행하는 게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의사소통에 대해 개선하는 것입니다. 먼저 의사소통의 방식을 개선해야 할 것 같습니다. 후배들이 왜 훈련에 불성실했는지 알아보고 후배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후배와 진솔한 대화를 해보고 그 후배에게 맞는 피드백과 의사소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간관계론 6조의 사회교환 이론의 발표를 맡게 된 2025-0675 김태우입니다. 제가 사회교환 이론을 선택한 이유는 제가 사람 간의 관계, 그런 공평함과 공정성을 되게 중요시하는 성향인데 그것과 되게 맞아떨어져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대상은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친했던 그런 친구들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고, 시기는 수능이 끝나고 난 후 이제 고등학교 3학년 겨울방학 때 일어났습니다. 이제 갈등 내용은 이제 수능이 끝나고 친구들끼리 약속 만남에서 한 친구가 계속 오게 되지 않아서 발생되었고, 이제 갈등 상황은 이제 저는 나는 항상 너가 불러주면 이제 나가서 같이 놀고 이제 하는데 너는 왜 우리가 불러도 나오질 않느냐라는 입장이었고 이제 그 친구는 이제 나가기가 귀찮다라는 변명을 하면서 잘 나오지 않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갈등 진행 단계는 그때는 이제 가벼운 말싸움까지 한 악화까지 진행이 되었고 현재는 해소가 된 상태입니다. 그때 당시에 대처가 미흡했던 점은 이제 친구에게 자기 주장만 너무 많이 말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너는 왜 안 나와 하면서 계속 화를 내면서 자기 주장만 말하고 이제 친구의 의견이나 주장은 이제 무시하면서 했던 것이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어, 또한 말하는 말투가 약간 떼쓰듯이 말한 것도 이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향후 해결 방안은 이제 떼쓰듯이 말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의견이 무엇인지 이제 명확하게 표현하고 이제 그 친구 상대방에게 전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친구의 생각이나 의사가 정확히 무엇인지 한번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영대학 자율전공 심주희입니다. 제가 발표할 역할 이론은 인상 형성입니다. 대상은 고등학교 때 친구이고 시기는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갈등 내용으론 처음 보는 친구라서 얼굴만 보고 까칠하거나 사람을 가리는 친구인 것 같다고 생각하였는데 점점 같이 다니면서 사람을 차별하거나 남을 비판하지 않는 친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갈등 상황으로는 저는 처음은 까칠한 친구인 줄 알았으나 점점 친해지며 첫인상과는 전혀 다른 사람인 것을 알게 되었고 상대방은 인상만으로 까칠하다 오해를 받은 것입니다. 갈등 진행 단계로는 처음 만났을 때 외적으로 판단해버림, 그대로 외적으로 판단하고 친구를 대함, 점점 친구와 만나면서 전혀 다른 사람인 것을 인지하고 전 친구에게 편견을 가지고 대했다고 사과한 것입니다. 대처 미흡한 점과 향후 해결 방안입니다. 대처 미흡한 점으로는 느린 판단 단계가 있었습니다. 느린 판단 단계로 종합적인 인상을 형성하지 않고 사람을 외적으로만 판단하고 편견을 가지고 행동한 것이고 두 번째로 향후 해결 방안으로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기입니다. 처음 만난 사람을 외적으로만 판단하여 행동하지 않고 사람의 행동이나 언행을 보고 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통이론 갈등 사례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선정 이유는 평소 의사소통 과정에 있어 제가 갈등을 겪은 경험이 많기 때문입니다. 갈등 대상은 동생이었고 시기는 작년 겨울 입시 기간이었습니다. 갈등 내용은 대화 중 서로의 반응에 기분이 나빴다는 내용이었는데요. 갈등 상황에서 저는 할 일이 바쁜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말을 거는 동생이 귀찮고
나중에 이야기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반면 상대방은 속상한 일이 있어 이야기를 하는 중인데 대충 반응하는 모습에 기분이 상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갈등 진행 단계는 갈등의 악화 단계로 서로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고 각자의 입장만 생각하며 대화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대화 중에 상대방의 말에 집중하며 경청하지 못한 점과 대화 시작 전 바쁜 상황임을 미리 알리지 않은 점이 미흡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대화 상대의 상황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에만 집중한 점이 미흡했습니다. 향후 해결 방안으로는 대화를 시작할 때 서로가 대화할 수 있는 상황인지 확인하고 대화가 진행 중일 때는 온전히 상대방과의 대화에 집중하여 경청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19살에서 20살 성인으로 넘어가는 시기에서 친구와 일어난 교류 분석 이론에 대한 갈등 상황입니다. 나는 친구에게 조언을 구하는 상황에서 감정적 지지를 원합니다. 그러나 친구는 현실적이며 객관적 사실을 중요시 여기는 부모 자아를 가지고 있으며 나는 감정적이며 공감과 위로 등 정서적 지지를 원하는 아이 자아를 가지고 있어 친구와의 교류 도중 자아 상태의 불일치로 인해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친구는 나에게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는 것이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여 나의 감정 상태를 생각하지 않은 채 논리적인 해결책만을 추구하지만 그로 인해 나는 나의 감정 상태를 무시당했다 느끼며 위축이 되는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친구의 잘못된 대응 방식으로 인해 자아 상태 교류에 대한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향후 해결 방안으로는 먼저 서로의 자아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친구가 나의 자아 상태를 먼저 파악한 후 부모 자아를 통해 먼저 상황에 공감 후 이성적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방법과 또는 나의 아이 자아를 위해 친구가 잠시 감정적으로 맞추어주는 방안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돌입니다. 오늘은 인간관계 조합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친구와의 갈등 경험을 발표하겠습니다. 한국에 온 후 친구와의 성격 차이로 오해가 자주 생겼습니다. 전 감정을 부화하지 않았고 친구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작은 오해들이 쌓였지만 솔직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느낌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솔직하게 표현하며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대화로 풀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모든 조언의 발표가 끝이 났습니다. 이번 전반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각 조언들이 느낀 소감들을 말씀드리고 발표 마치겠습니다. 먼저 최영준 학생입니다. 최영준 학생은 이번 인간관계론 과제를 준비하면서 평소에 당연하게 여겼던 운동선수로서의 인간관계에 대해 깊이 고민해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최영준 학생은 태권도 겨루기 선수의 역할을 중심으로 역할 이론이라는 사회학적 개념을 적용해 보면서 갈등이 단순한 성격 차이가 아닌 역할 간 충돌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새롭게 배웠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김태우 학생입니다. 김태우 학생은 우선 인간관계론에서 갈등에 대해 배우고 그러한 갈등의 대처 방안을 익히면서 과거에 겪었던 갈등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좋았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배운 내용을 적용해 당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 방법을 고민해 볼 수 있었고, 이를 통해 과거의 미흡한 부분을 발견하고 보완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앞으로 발생할 갈등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자신의 인간관계를 되돌아보고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바로 저 김형주입니다. 저는 이번 전반부 프로젝트를 준비해 보면서 내가 과거에 어떤 갈등들이 있었고 그 갈등이
어느 이론에 부합하는지도 체크해 볼 수 있었으며 그 당시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이러한 것들을 스스로가 되뇌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스스로를 성찰하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고 앞으로의 인간관계에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이 경험을 바탕으로 능동적이고 타당한 대처 방법과 대처들을 통해서 더 나은 인간관계를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 이지민 학생입니다. 갈등 상황을 직면했을 때 유동적으로 상황을 무마하기 급급하였던 경험들과는 달리 각 상황에 맞는 여러 이론을 적용하여 각 인물의 입장과 상황을 분석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갈등 상황을 해결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로 유서연 학생입니다. 이번 활동을 통해 지금까지 겪어온 다양한 갈등 상황을 다시 되짚어보며 갈등에 미숙하게 대처했던 행동을 반성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앞으로 살아가며 생길 많은 갈등 상황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고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고 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 핫한돌 학생입니다. 인간관계론 수업을 통해 갈등 상황에서 어떻게 소통하고 해결할 수 있는지 배울 수 있어서 유익했다고 합니다. 친구와의 경험을 발표하면서 나의 감정 표현 방식도 돌아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앞으로 인간관계에 더 잘 대처할 수 있을 것 같아 감사했다고 합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인간관계론 6조의 발표였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